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사주이고요. 그 인월 우수절에 을목일지로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아주 작은 초목으로 비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도 있고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이 좀 꼬이고 귀신 운에 도달하면 변칙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해타산을 잘합니다.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기도 하죠. 근데 이 사주는 여기 정제가 목국토 하잖아요. 여기 재예요, 무토가. 정제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런 분은 성실하고 신용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수절이기 때문에 아주 추울 때예요.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대단히 추울 때인데 이 지지에 보면은 화가 하나도 없어요. 화가 있어야 을목이 덜 움츠러들 텐데. 그렇지만 을목이 당령을 했고 또 시에 임목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주 튼튼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요. 그리고 연에 비견 을목도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미토가 정화가 들어있는 마른 토도 있고 굉장히 튼튼한 을목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한번 볼까요? 상대는 무정제인데 재성인데 무축 무미 이렇게 되니까 토도 뿌리가 튼튼해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다가 신앙제왕한 사주라고 합니다. 보통 부자 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목이 당령을 하고 무리가 더 많아서 을목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주 필수적이니까 화를 만나야 되겠죠. 신사, 이모, 개미, 여름운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사, 이모, 대운에는 을목이 따뜻해지고 화생토에서 재성도 튼튼해지니까 돈 걱정도 없고 편안하고 이런 운에 좋은 남자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개미 대운은 조금 틀려요.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요거 개수는 무게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미토가 문제예요. 충미충하거든요. 충이란 무엇이냐? 부딪힌다는 뜻이죠. 부딪힌다니까 부딪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변동수가 생겨요. 어떻게 변동수가 생기느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목한테는 미토가 묘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고를 만났어요. 을목이 묘고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아주 흉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히 흉하죠. 요게 남편궁도 됩니다. 충미충합니다. 남편궁이 되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47살 때 그때 개미대운 47대 신사년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신은 무엇이냐? 관이잖아요. 평관. 평관은 남자도 되고
남편도 돼요. 신사년에 이분이 어떤 매력적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가정주부가 애인이 생기면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애인 금운 있잖아요. 축을 만나면 이것도 묘고예요. 묘지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47세 신사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인이 생긴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분이 1955년생인데, 을묘생인데, 그때 당시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신유대운은 어때요? 신유대운이 오게 되면 궁극목하잖아요. 또 유대운 와도 인유원진이 되잖아요. 궁목하잖아요. 그럼 목의 뿌리가 상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때 어려움을 많이 만났죠. 이 사주는요, 앞에 운은 좋은데 나중운, 말년운은 힘든 사주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주가 일생 아주 동안 편한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라리 앞에 운에 고생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더라도 말년운이 좋은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알고 말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년은 특히 돈 문제도 중요하고 또 건강 문제가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70 넘으면은 조그만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제왕하면은 이 사주는 신앙제왕한 사주고 재성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인중, 상관, 화기운이 불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47세 개미대운 신사년에 애인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가고 말년은 힘들게 지냈다는 그러한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